합시다. 딸내미 자기가 나가고 맨날 한 거다. 내가 난지 몰라. 우리 마누나 봐. 자, 원예 시설, 시설 작물 가는 거 115쪽에 그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부대 시설 의미 혹시 몰라가지고 부대 시설 의미를 정의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부대 시설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이거예요. 자, 줄여버려 봅시다. 농업용 시설은 내부 구조체 연결 부착,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시설물 가지고 즉 뭐가 되고 이동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 불가능한 것에서 부착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어디에 되냐, 내부 지면에 고정되어 내부 지면 부착되어 있습니다. 고정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옆이나 위나 그게 부착되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면에 부착되어 있는 거. 세 번째는 뭐가 되면 지붕, 기둥 또 외벽을 갖춘 외부 구조체 내에 고정 부착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부대 시설물가 되니까 무조건 안쪽에서 뭐가 돼 부착돼가 이동 불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부대 시설합니다. 그러면 이동 가능한 것은 뭐가 될까요? 동산 되겠죠. 그건 동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 가능한 것은 뭐가 될까요? 사고 났을 때 동사는 믿음이 안 갈 수가 있죠. 즉 뭐가 될까요? 사고 나는데 부사진을 갖다 놓고 불 났어요, 손에 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 불신의 사태가 된 것이 뭐가 될까요? 내부 구조물 확정 지어는 겁니다. 이동 불가능한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내부 구조체에 연결 부착되어 있는 거 되겠고, 두 번째는 내부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거. 세 번째는 뭐가 될까? 지붕 및 기둥의 외벽을 갖춘 외부 구조체 내에 고정되어 있는 걸 봐주면 됩니다. 자, 원예 시설 가액금액 90에서 13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90에서 130%. 즉 뭐가 될까요? 얘는 90은 뭐가 될까요? 일부가 될 것이고 130은 뭐가 돼요? 초과 보험됩니다. 그런데 이건 인정합니까? 안 하다 보니까 얘는 뒤에다 적읍시다. 전부 보상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전부 보상. 비례 보상하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전부 보상되고 있고, 자 이제 원예 시설돼 가지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1과목에서 바로 보험료가 됩니다. 보험료. 자 이제 볼게요.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시다. 시설에 무엇을 키워놨다가 가지고 원예 시설되어 있고, 그래서 재배사가 됩니다. 자, 시설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보험료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보험료가 되는데,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보험료를 구할 때 주계약과 얘는 특약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주계약과 특약됩니다. 주계약은 종합이요, 준수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이 주계약이 되어 있고, 특약은 뭐가 될까요? 화재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특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계약과 특약의 형태를 가지고 반드시 구분해 줘야 되는데, 자 먼저 주계약부터 한번 볼게요. 자, 주계약을 보게 되면 간단히 왔을 때 이게 시설 구조물이 될 겁니다. 시설 구조물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안에 포착되어 있는 거 얘를 가지고 이렇게 시설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부대 시설. 자, 그러면은 시설 구조물은 면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제조달 가액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제조달 가액 자체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다음 뭐가 되면 종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별. 몇 점짜리 건물인가, 몇 점짜리 구조물인가는 종별이 나옵니다. 종별. 그 다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나오는 자체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보험 가입 기간에 나옵니다. 얘 자체는. 그래서 보험 가입 기간 얘가 나올 때 무조건 하고 뭐가 되냐면 단기 가입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단기로 가입을 합니다. 요 형태가 나오게 되고, 얘는 제조달 가입이 통해 가지고 가입 금액이 10에서
130%까지 가입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가입 면적, 최소 가입은 90에서 최대가 130 되고 있고, 그 다음 경량 철거조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대 시설은 어떻게 되는가면 얘는 계약자 고지사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얼마짜리 부대 시설 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걸로 인정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봅시다. 얘는 시설 구조물은 반드시 안에 시설 작물 있어야죠. 그러면 시설 작물은 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시설 구조물이 있을 때야지만이 시설 작물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얘는 시설 작물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시설 자체가 됩니다. 시설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걔는 노지가 되기 때문에 절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 부대 시설은 반드시 왜 필요한 거냐면 농업용 시설 작물 재배하거나 버섯 재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부대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 비기가 있고 안에 있는 부대 시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얘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뭐가 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험 가입 금액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나온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면적과 제조달 가입 나왔고, 그리고 몇 종이 있냐. 그래서 재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 따라 가지고 얘를 가지고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부대 시설 누구래요? 부대 시설은 뭐냐? 계약자 고지사항 형태가 됩니다. 계약자 고지사항이다. 자, 그런데 얘네 자체가 뭐야? 하나에 묶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주계약 속에서 뭐가 되냐면 영업 요율이 나오게 됩니다. 보험료 하게 될 때 영업요율. 그리고 할인 할증률이 있으면 뭐가 된다? 그대로 손해를 따른 할인 할증률 나오게 되면 있는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적용해 주시게 되는데, 자, 이 시설 자체를 가지고 인수를 하게 될 때 뭐가 할까? 상수, 친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해 피해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계약에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나는 우리 지역은 물피해가 많은 형태인데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수재 위험대에서는 나는 보장을 받지 않으려 해가지고 수재 위험 보장 계약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재 위험 가입을 나는 수재 위험이 닥치더라도 나는 그때는 신고 안 할게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뭐가 될까요? 얘는 가장 큰 위험 자체가 물이 범람하거나 침수해가 나올 수 있는 피해가 가장 큰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절대로 신고하지 않고 보험금 안 맞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될까? 오해가 되면 니는 내가 안아줄게 이렇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수재 위험 보호장 특약이라고 이야기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험료 한번 구해봅시다. 자, 먼저 뭐가 될까? 얘에 대해서 보험가입 금액 정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얘가 뭐가 된다? 면적 곱하기 재조달 가입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대로. 거기다가 뭐였죠? 종별 요율도를 적용해 줘야 돼요. 왜? 바깥에서 힘을 가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게 되면 이것을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요거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부대 시설 반가가 나오게 되겠죠. 부대 시설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얘는 따로 가입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가입금의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 곱하기 해주고 다 대줘도 되는데 그 다음은 모든 것이 각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곱하기 뭐가 이거는 요율 해주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할인 할증률을 해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입금액과 함께 여기서 나왔던 형태가 돼요. 아시겠죠? 그거 되는 겁니다. 곱하기 뭘 해줘야 될까요? 이제 보험기간 얘는 무조건 시험 나오게 되면 무조건 단기요율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요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뭐 해야 된다? 수재위험 후보장 특약에 대한 할인 이걸 제공하게 되는데 이건 약간 애매해요. 할인율 하게 되면 원칙은 할인율 돼요.
10%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증명해요? 그냥 90% 증명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될까요? 얘는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고 있고 얘는 뭐가 돼? 단기열이라는 것을 가지고 찾아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뭐가 될까요? 종별, 열도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했지만 인삼은 3종이 기본된다 했었죠. 얘는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농, 사용, 시설물 이렇게 봐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4종이 기본됩니다. 3종일 때 뭐가 종류가 4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4종 되면 뭐가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얘는 1종, 2종, 3종, 4종, 5종이 나오게 됩니다. 4종이 뭐가 될까요? 얘가 100% 형태가 될 거예요. 100%.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1.0을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미만 나오게 되겠네. 1.1이 됩니다. 얘는 100에서 120%가 될 것이고, 얘는 0.9가 될 것이고, 얘는 120% 이상이 나오게 될 것이고, 0.8이 될 것이고, 얘는 경량철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얼마죠? 0.7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4종이 구분되는 얘가 기본된 1.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단단하니까 되겠까요? 보험료를 싸게 주게 될 것이고, 얘는 덜 단단하니까 보험료 비싸게 받는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들. 그 다음 단기열입니다. 자, 단기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플러스 1 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뭐가 된다? 10%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4개월 같으면 얼마 해준다? 40%가 기본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더하기 10% 하니까 기본이 얼마 돼? 50%가 되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 가상 6. 그래서 월로 10%씩 추가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상률은 어떻게 된다? 뭐는 제외된다? 4월, 5월, 10월은 제외되어 있죠? 또 어떻게 된다? 화재일 때는 뭐가 된다? 제외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알기 위해서 뭘 알아줘야 돼? 보험가입 기간이 언제 되는지 알아줘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5개월 보험에 가입한다 나온다 그죠? 그럼 뭐야? 기본이 60%가 되겠네요. 더하기 4월로 5월 제외하죠? 1, 2, 3이 돼 있죠. 그래서 30%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얼마 증가한다? 90%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왜 제가 이렇게 했는가 하게 되면 100% 넘는 경우에는 뭐가 될까? 무조건 100% 해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가 제시되었을 때는 뭐가 되냐면 얘를 가지고 내게 되었을 때 단기율 자체가 안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5개월짜리 되면 얼마에 달할까? 100%짜리 달할거든. 그럼 100% 그냥 무조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낼 수 있는 것은 뭐가 될까? 4개월짜리 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4개월짜리 중에 4개월짜리 냈을 때 보험료가 가장 적게 적용되면 몇 프로 될까요? 60% 나올 수 있겠죠. 언제? 2, 3, 4, 5월 달 가면 어떻게 돼? 4월 5월 제외되니까 2, 3, 20% 되겠고, 그죠? 그리고 4개월짜리 되니까 뭐가 돼? 70% 되겠네, 그죠? 4개월에 더하기 10% 하니까 50% 될 것이고, 2, 3, 10%씩 되니까 70% 나오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적게 단기월 중에서 그냥 이렇게 적용받고 했을 때 뭐 1개월짜리 같으면 20%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1개월은 뭐야? 최대 나오기 1개월짜리 30%까지 되겠죠. 1개월짜리 없을 거야. 그러면 보통 3개월짜리 나오거나 4개월짜리 나오게 될 거거든. 그래서 뭐가 된다? 보험기간 줄 거놓고 뭐가 돼? 4월, 5월, 10월이 있는가 없는가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보험가입 금액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축약입니다. 특약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특약은 이거 없습니다. 특약에서는 뭐만 보장해줘요? 화재만 보장해주지? 당연히 뭐가 돼요? 수재 이용 보장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이건 없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죠? 그럼 특약일 때 뭐가 돼요? 단기율을 하게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가입 월수 더하기 뭐가 돼? 10% 되죠 것이 특약 단기율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영화 좀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약은 뭐가 될까요? 이거 중요한 특약은 뭐가 돼요? 곱하기 특약률 해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건 중요한 율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여음률을 하고 있고, 특약할 때 하재 보면 특약률 이렇게 되거든.
확인 할증이 나오게 되겠죠. 얘는 없어, 그렇죠? 수재 이용 부부장 없어요. 왜? 특이한 뭐만 보장해 주기 때문에 화재만 보장해 주니까 수재 이용 부부장 간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단기열 어떻게 있는 거죠? 아까 더하기 뭐 해주면 된다? 10% 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요거 되는 것들. 그런데 화재는 뭐가 되면 이거 안 합니다. 뭐가 돼? 주계약하고 화재할 때는 주계약 보험과 있거나 같이 적용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아시겠죠? 요것만 좀 봐주시면 되는 것들. 그래서 요 시설대에서는 이제 시험 나오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특약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 7회 때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다시 내게 된다. 표고서 확장 이형 보장 특약하는 거 가지고 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무조건 다 보상해주는 거야. 어떤 경우에 보상해주고 어떤 경우에 보상해주지 않는다 하는 걸 문제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보험료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과목에서는 특히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7회 때 나왔던 형태에서 시설 장부에 대해서 이제 보상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보상이 한 경우 세 가지 되어 있고 벌써대에서 내게 되면은 표고 벌써만 되고 있는데 확장이형 보장 특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 나오게 될 거예요. 서술형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들. 자, 여기에 가장 기본적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이제 시설 여기 되어 있고 보험을 가입했죠. 보험료 냈죠. 그럼 이제 뭘 받아야 돼요? 사고 터지면은 시설대에서 보험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 형태 나오게 돼요. 딴 거는 이 과목에서 나옵니다. 시설 장르로 돼가지고 경과 비율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게 되면 이 형태가 됩니다. 시설 보험금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잘 봐줘야 돼요. 뭘 잘 봐줘야 되는가 하게 되면요. 시설 보험을 하게 되었을 때 보험금 할 때 특약이 들어가는데, 그죠? 특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구하기 위한 특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되고 화재예요. 화재가 특약 들어갑니다. 화재가.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수재 이형 부보장 특약이 들어가게 돼요. 수재 이형 부보장 특약. 그 다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요. 시설 보험금을 받기 위한 특약이 있습니다.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한 특약에서는 이거는 다른 시설과 틀리게 얘만 있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얘만 있는 특약이 되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 표시해주고 해줘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재조달가액 특약이 나옵니다. 재조달가액 특약이에요. 이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거예요. 재조달가액 특약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해가림 시설할 때 뭘로 보상해 줬어요? 무조건 중고 보상해 줬습니다. 아시겠죠? 왜? 얘는 중고가 되기 때문에 중고 보상해 는 것이 모든 시설은 무조건 중고 보상해 주는 원칙이에요. 중고 보상의 원칙이 되는데 얘만큼은 뭘 들 수 있냐면 재조달가액 특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가 돼? 이건 이거예요. 사고 발생 시에 신가보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신가보상은 더하면 뭐가 될까요? 피해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 문제에서 나오게 됐을 때 뭐가 되냐면 시험 낼 때 이까지 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얘는 다른 거와 틀리게 뭐가 된다? 재조달 가액 특약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고 나더라도 이게 몇 년짜리가 되는 간에 뭘 해준다? 새 걸로 보상해 주는 거 아시겠죠?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뭐가 되냐면 첫 번째는
재조달가액 특약을 가입을 했어요. 아시겠죠? 했는데 6개월도 아닙니다. 6개월 하면 안 됩니다. 180일 이내가 돼요. 얘는 딱 정해놨어. 180일 이내라고. 왜 6개월 안 되냐면 28일자도 있고 31일자도 있다 보니까 헷갈린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180일 이내에 수리도 안 하고 수리와 같은 개념 보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안 고치고 돈은 받기 뭘로 받아? 세금 가격 받으면 뭐가 될까요? 부사지게 뭘로 부사졌어? 공을 부사졌죠? 공을 부사졌는데 손도 안 대고 뭐가 세금 받으면 뭐가 될까? 초과이익 금지 원칙이 어긋나잖아.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뭘로 해준다? 재조달 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 즉 중고가격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가 된다? 중고가격, 즉 고물 가격으로 보상해 준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상은 안 할래. 그만 이거 했는가 고물 가격 줄게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이제 두 번째가 돼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재조달 가액을 안 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는 뭘 해줘요? 이때는 중고가격 보상. 그러니까 위에 거 같은 형태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감가했는 거.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는 순간 보험료 좀 적게 낼 것이고 얘는 보험료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료 많이 내니까 어떻게 될까? 내가 혜택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봅시다. 자, 이거 시설대에서 우리가 1과목대에서 시험 나오잖아요. 1과목대에서 시험 나오면 좀 이따 우리가 다음 시간 하게 될 건데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원래는 뭐가 되냐면 7회 때 시설작물대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뭐가 나왔습니까 하면 버스 중에서 표고버스만 해당이 돼요. 표고버스 확장이용 보장 특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럴 경우에는 보상해준다 하는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걸 서술하시어 나오게 돼요. 그게 몇 점짜리 나오게 된 거면 걔는 15점짜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 돼가지고 시설작물 중에서 표고버섯 확장 이용 보장 특약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가 되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험요구하는데 가장 어려운 형태가 되는 것이 뭐가 돼? 바로 농업용 시설물이거나 벌써 재래사가 되거나 하시겠죠? 작년에는 주기약과 티격이 자꾸 헷갈릴 수 인마들 자체가 볼때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딱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뭐가 돼? 단기율 적용하는 거하고 뭐가 될까? 수재이력 보장 특약하는 거 요거 통해 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조건에서 뭐가 있는지 보고 찾아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15점짜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1과목에서 15점짜리 나왔을 때 뭐가 된다? 얘가 돼. 이거 5점짜리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마지막에 푸는 형태가 지게 주셔야 돼요. 15점짜리 나오게 되면 무조건 얘부터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1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가 될까? 얘하고 오늘 했던 차, 평형, 수학량 공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1과목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험금은 그냥 쉽게 나올 거야. 보험금은 얘는 시설대에서는 잘 안 나올 거야. 나오게 된다면 뭐가 나오면 제조달 가지고 나오게 될 거예요. 보험금은 시설대에서 보험금은 누가 대표 주장하게 되면 해강림 시설입니다. 왜? 걔가 가장 보험금 구하는 것이 가장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돼. 걔는 뭐가 돼? 아까 얘기했던 중간값 해가지고 보험가액의 20%부터 해서 부모 비율까지 따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복잡한 형태되다 보니까 시설대에서는 뭐가 나온다? 해가림 시설대에서 보험금 나오게 될 거다. 보험금 문제는. 얘는 뭐가 나와? 보험 요구하는 문제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것들. 이게 오늘 시설대에서 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했는 것 중에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된다? 뭐 질문하시고 없습니까? 없으면 언제 질문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게 다음 주에는 한 주 쉬니까 우리가 질문 모아를 보고 그 다음 주에 요 문제풀이 할 때 그때 되면 또 가리지 먹고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돼가지고 질문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푸는 것인지 고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시겠죠? 예, 말씀하세요. 예.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잠깐만. 2024년 그 밑에 바로 선생님 적어놓으신 1월부터 5월까지 예예. 60% 더해 30%는 뭐였어요? 30은 가산이. 그러면 월별로 가산해 주거든.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제가 드릴게. 1월달 10% 가산, 2월달 10% 가산, 3월달 10% 가산, 4월달, 5월달 가산 안 하거든. 그러니까 5개월짜리가 되기 때문에 5개월 더하기 10% 60% 아시겠죠? 더하기 1월달 10%, 2월달 10%, 3월달 10%에서 총 30% 했는 거야. 아직 가산이 아시겠죠? 4월달은 20%가 없던 4월달, 5월달, 10월달은 돈 많이 써야 된다 했죠? 내가 채워야 돼. 반대로 생각해요. 아, 반대. 20%에 30%지. 됐어. 지금 반대 생각했으면 돼. 아시겠죠? 이제 그만 이제 일어나면 무조건 맞겠죠, 그죠?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죠? 여기 채워진다는 이해 됐죠? 아시겠죠? 그래서 4월, 5월, 10은 어떻게 된다? 채워야 돼요. 4, 5, 20 아닙니다. 4, 5, 10입니다. 아시겠죠? 7개월부터는 5% 가산돼요. 그러니까 그 7개월 5% 가산되게 되면은 다 100번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95%가 있다. 그래서 95%가 되는데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내가 힘이 들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요 형태는 문제가 가능한 형태. 4개월 있어요. 많이 나오는. 아 예. 그러니까 7개월짜리 이제 그러니까 95% 적용하면 가산율 적용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러면 7개월 넘어가게 되면 그냥 가산이 되면 안 돼요? 다 줘. 그러니까 뭐가 돼? 7개월짜리 같으면 얼마 돼요? 7개월 같으면 75%. 75%가 3개월 넘어가면 말도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자, 7개월 넘어갔을 때 봅시다. 75%죠? 언제 해야 돼? 4, 5, 6, 7, 8, 9, 10월 달이지? 그럼 얼마 돼요? 이미 다 40%, 115%.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떤 경우였어도 선생님이 승리가 안 돼. 그러니까 100%다 안 넘어가기 때문에 100%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자. 그래서 100% 넘어가는 경우는 무조건 100% 인정해 줘야 되지. 그 다음까지 누가 돼요? 내 1년짜리 하지 단기 안 한다. 1년은. 그렇지. 쌍맛이 있어야 단기 해야 돼. 그래서 문제는 그러니까 그걸 못 낸다는 거야. 그 자체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